이제부터는 대뇌 속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뇌 속질은 우리가 백색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백색질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쵸? 백색질은 마리집을 형성하고 있는 축삭들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다. 그래서 보다 더 하얗게 보인다. 하지만 세포체와 그다음 민문이 세포 축삭도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같은 방구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연합섬유다.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건너가는 것을 막교차섬유다. 그 다음에 대뇌 껍질에서 형성된 것들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투사섬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 먼저 기억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선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슬라이드 한번 보시고요. 보면 마리집 섬유는 구성된 백색질이다. 그쵸? 그 다음에 세포체하고 민마리집도 있다. 하지만 이런 안쪽으로, 즉 이렇게 보여져 있는 것은 겉층은 겉질, 회색질, 그 다음에 안쪽은 백색질. 그래서 내측 부위에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두사, 막교차, 연합 이렇게 있다. 첫 번째 투사섬유를 한번 볼게요. 투사섬유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 보실게요.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이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몇 번? 네, 3번이에요. 3번이 투사섬유예요. 그럼 1번은 뭐예요, 여러분? 연합섬유. 그럼 2번은 뭘까요? 막교차섬유가 되겠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열어가면 첫 번째 투사섬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설명드릴 때 겉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즉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겉질이 맨 끝에 있고 안쪽으로 내려가면 구조적으로 시상도 있고 바다핵도 있고 척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여기에 시냅스, 즉 연접한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내줄기, 척수, 바다핵, 시상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거나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투사섬유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뇌 껍질은 되게 넓게 분포되어져 있어요. 왜 넓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제가 미리 설명드렸죠.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름이 져져 있어서 면적은 상당히 넓다라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져요. 즉 이렇게 넓은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간 척수 레벨까지 가려면 척수는 되게 얇은 가닥이거든요. 그 가닥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넓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뭐가처럼 보이세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옆에 그림 보시면 어때요? 부채 모양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채살 형태를 이룬다 해서 대뇌 부채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용어를 좀 생소해서 아니 그냥 외우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부채 모양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 넓은 데에서 좁은 데로 가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서 좁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꼭 지나가는 부위가 있어요. 즉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속섬유막을 통과를 하는데 그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가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대전을 가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즉 우리가 사는 곳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이다. 서울에서 가려고 봤더니 대전을 가기 위해서는 중부고속도로도 탈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타고 있는데 나는 꼭 천안을 거쳐서 대전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꼭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 중부고속도로가 아닌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의 도로가
지정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처럼 속섬유막을 꼭 통과해요. 그래서 모든 투사섬유는 이 부위를 통과를 하는데, 이 부위는요 여러분, 우리가 뇌졸중으로 뇌 손상을 입었을 때 아주 많이 다치는 부위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겉질이 손상을 받지 않고 섬유가 손상받았다는 것은 여기도 문제가 없고 여기도 문제가 없는데 어디가 문제예요? 고속도로가 막히거나 파손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손상 부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게요. 첫 번째, 그래서 속섬유막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모양이 어느 쪽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빨간색 부위, 이 부위 보이세요? 이 부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속섬유막이에요. 근데 이 섬유막은요 여러분, 여기 시상과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는 바다핵이고요, 이 부분 시상이에요 여러분. 시상하고 바다핵의 중간으로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는, 즉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다시 그릴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속섬유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과 이 뒤쪽 부분, 즉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핵 뒤쪽으로 가면은 바깥섬유, 안쪽에 있으면 또 바깥쪽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섬유막, 그 다음에 바깥섬유막, 맨끝섬유막. 맨끝섬유막은 뭐냐면, 바깥섬유막은 바다핵에서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 중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맨 바깥쪽은 대뇌 피질과 바다핵 중간으로 지나가는 이런 섬유막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로가 있는데 투사섬유는 특히 속섬유막을 많이 지나간다. 모든 투사섬유는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제 투사섬유 같은 경우는 속섬유막 1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위치 설명드렸죠. 렌즈핵, 시상, 꼬리핵 위치, 이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시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가 있었죠. 이 부위를 지나가는 이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 부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속섬유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백색 섬유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치 제가 설명드렸죠. 부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손잡이 모양처럼 가지고 있고요. 투사신경세포들이 이 부분을 전부 다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도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바깥섬유막이 있는데 이것은 담장과 조가비핵 중간으로 아주 폭이 좁은 섬유막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대뇌 겉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맨 바깥 섬유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겉질과 담장 사이에 있는 얇은 뭐예요? 백색질 띠다. 띠 모양이다. 섬유 조직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막교차 섬유. 이제 여러분 이제 막교차 섬유 너무 많이 들었으니 뭔지 알아요. 그렇죠?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하고 연결해주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우리나라로 기준을 생각하면 동쪽과 서쪽 연결을 영동고속도로 정도 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반대쪽 대뇌의 겉줄로 연결하는 구조, 조직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뇌들보. 이제 기억하시죠? 이제 뇌들보 이제 어딘지 알고, 이제 이것은 뭐야, 막교차 섬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관자엽 쪽의 앞쪽 부분,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느 쪽이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 관자엽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앞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 여기서는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뇌들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차 섬유 중에서 가장 커요. 덩어리처럼 돼 있죠. 여기가 손상받으면요, 여러분 양쪽 대뇌가 손상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즉 되게 복잡한 구조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 손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뭐 다른 통계는 모르겠지만
치료실에서 본 바로는 여기 손상 때문에 양쪽이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한쪽 뇌 손상이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요. 이거는 혈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겉질, 이제 용어 아시죠? 원시, 구, 신겉질 이렇게 있던 거. 대뇌피질은 어디랑 관련돼 있다고? 신겉질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대뇌방구에 대뇌겉질, 여기에 바깥쪽에 있는 이 가쪽에 있는 반대편 방구의 겉질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억 개 이상의 신경섬유를 이루고 있대요. 엄청 큰 다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뇌들보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대뇌 겉질 밑에 있고요. 안쪽에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뇌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실 우리 과제도 한번 했었죠. 양쪽에 뇌실이 있고 중간에 3내실, 4내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바로 이 뇌들보 밑에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뇌들보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관자엽에서 앞쪽 부분에서도 앞교차가 생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교차 섬유 같은 경우는 이마엽과 관자엽 사이에 연결하는 막교차 섬유다 라고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뇌실 사이에 큰 구멍이 있는데 이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활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유두체하고요, 렌즈핵이 어느 쪽이냐면 바다핵의 일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둥글게 따라서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행과 이런 연결이 뭐냐면 특히 우리 두뇌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단순하게 한 부위만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고 어떤 것을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입도 움직여야 되죠. 손도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기억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다 끄집어 와야 되고, 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모습도 보면서 해요. 제가 혹시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동작이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봐야 돼요? 슬라이드도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연결된 것처럼 우리 대뇌가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말은 이해를 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즉 부위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복잡한 구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교차 섬유 중에 마지막 뇌활막 교차가 있는데요. 아까 이 섬유는 오른쪽 왼쪽에 해마, 여러분들 해마 기억나세요? 제가 해마 부분 있고 해마 고랑 있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 앞에 슬라이드에 있어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 즉 뭐예요? 감정도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도 그냥 가지 않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뇌들보 바로 밑에 보면은 여러분 뇌활 다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을 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뇌들보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이 용어들이 좀 생소하셔서 지금 설명보다는 나중에 제가 어디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둘레계에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영역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감정 부분이 동작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아주 밀접하게 어떻게 섬유로도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섬유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하세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신경과학을 공부하는 학자가 아니고 이것을 이용해서 임상에 적용하는 분야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부위의 해부학을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의 연결의 이해로, 이것이 더 우리의 분야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 우선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제가 이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임상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할 때 이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마지막 섬유, 연화섬유예요. 이 연화섬유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게 같은 대뇌 방구를 연결을 한다. 그래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는 거는 짧지만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어떻게 돼요? 길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 연화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긴 연화섬유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종류는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짧게 연결돼 있고 길게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돌려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한번 볼게요. 갈고리 다발, 띠랑 다발, 위 세로 다발, 아래 세로 다발, 그 다음에 할골 다발 이렇게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볼게요. 갈고리 다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대뇌섬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뇌섬 어디 있나? 그때 우리가 대뇌 외측을 배울 때 여기 이렇게 덜면 인슐라 그래서 대뇌섬이 보여요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부위예요, 여러분. 그 아래쪽을 지나가면서요. 이마 옆, 간자옆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갈고리 다발이라고 하고요. 띠랑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띠랑 배웠어요, 여러분. 어디 쪽에 있어요? 매들보 윗부분에 있는 띠랑 고랑하고 띠고랑하고 밑에는 띠이랑이 있었고 기억하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띠이랑 다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둘레개를 감싸고 있는 부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위하고 아래 세로 다발은요. 이마옆, 마루옆, 뒤통수 옆 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마옆, 마루옆, 그 다음에 뒤통수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고 위아래가 있겠죠. 하나가 위로 갔으면 하나는 아래로 가겠죠. 즉 위세로 다발이라는 건 아래 세로 다발도 있다는 건데 이것은 뒤세로 뒤통수 옆이 관자 옆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마옆, 뒤통수 옆, 관자 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세로 다발. 그 다음에 뒤통수하고 관자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래 세로 다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겠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위세로 여기가 아래 세로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짧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띠랑 같은 경우 안쪽에 있어요. 그쵸? 여기 띠랑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고리 어때? 여기 부분이 될 거예요. 즉 여기 부분이 우리가 어디였냐면은 대뇌섬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또 따라 그림을 그리시고 옆에다가 이름을 써보세요. 여러분. 둘레개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둘레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보호 본능, 가장 기본적 본능,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나 기억을 저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지셔야 됩니다. 운동에 대한 기억은요, 여기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손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 기능이에요. 즉 운동과 관련된 기억을 저장하는 곳은 어디라고? 손해. 그 다음에 나머지 기억과 관련된 것은 여기. 어디? 제가 둘레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둘레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요. 계통발생학적으로 아주 오래된 구조물이에요. 자꾸 계통발생학적이라는 말을 계속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조금 인정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과학계에서는 이제 이런 학문에서는 우리가 세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먼저 발달을 하고 이런 걸 되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사람도 이제 원시
뭐 옛날 사람, 뭐 신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통 발생할 적으로요, 여러분 이 둘레개 부분이 가장 많이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개통 발생학적으로 아주 오래된 구조물이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둘레, 여러분들 이제 이 둘레란 말은 아실 거예요. 우리 둘레길이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냐면 가장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인회, 우리가 사인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기억하세요? 사인회에 뭐뭐가 있어요? 시상, 시상하부, 시상상부, 시상및. 이 부분이 우리가 사인회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끝내 사이의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끝내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숙제도 해보셨고, 그쵸? 이제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면, 아, 옛날 걸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 찾아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더 재밌어지세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무슨 용어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던 용어, 한번 들어봤던 용어들이 좀 하나씩 나올 거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자리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의식적인 영역과 무의식적인 영역을 모두 다 활동을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용어 정리를 우선 해드렸고요. 우선은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둘레개의 구성은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참고해 보시는데 시상하부, 즉 시상과 관련된 부분, 즉 시상하부하고 사인회, 아까 사인회가 있었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인회 안에 들어가 있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시상하부 같은 건 우리가 어디랑 직접 관련되어 있냐면 시상하부가 손상받으시게 되면은 본능적인 거지, 배고픈, 성욕 이런 거와 되게 관련이 깊은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 손상받은 분들 보면은요, 되게 폭식하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아니면 되게 그 성적으로 되게 자제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상의 앞쪽과 그 다음에 안쪽 획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감각하고도 연관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다. 둘레개에. 그 다음에 둘레 겉질. 아까 이제 아는 용어들이 나오죠. 띠랑 그 다음에 해막곁이랑 그 다음에 갈고리 부분도 영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해마, 여기 둘레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마예요. 이건 기억하고 관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 그 다음 편두체, 대내섬. 대내섬도 어디 있어요? 이 안으로 딱 걷으면 안에 나와 있는 인슐라, 즉 대내섬이 있고, 그 다음에 암내 바닥부, 사이막 영역, 뭐 시각 교착 암 영역, 디뎀해, 그 다음에 마이너트 바다해.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시게 되는 용어들인데 우선은 외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구성은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암기하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각 구성별 기능을 우선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해마 형성체는요, 치아 이랑과 해마를 포함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정서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억하는 학습 기억도 여기서 관련되어 있어요. 앞쪽에서 해마는 우리가 기억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둘레개에서 아주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슬라이드 보시면 정리를 해놓은 거 보시면 우리가 정서 표현, 학습,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조절해주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학습 기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련된 회로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파베츠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막 영역은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즉 쾌락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죠.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저걸 하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만족감이나 어떤 즐거움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편도체 같은 경우는요. 쉽게 생각하면은 음식물, 그 다음에 수분 대사 변화, 그 다음에 성행동 변화에 대해서 여기가 관여를 하는데 운동의 정지 반응 혹은 내장 현상 반응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맥박 빠르고 느리고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이 막 맥박이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맥박이 빨라진다거나 이런 것처럼 맥박의 변화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것도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 내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맥박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삼킴, 십키, 할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여기에 편도체에서 관여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둘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과 관련된 거, 두 번째 기억과 관련된 거 이렇게 기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부위가 있는지 기억 기능과 관련된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슬라이드 참고를 해주시고요. 편도체, 시상하부, 사이막, 시상앞해, 앞둘레 영역, 둘레 연합 영역은 우리가 감정 기능과 관련돼 있고요. 기억 기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내 둘레 영역과 비둘레 영역. 그 다음에 특히 형태를 기억하는 부분은 해마, 안쪽 시상의 뒤둘레 영역, 앞내 바닥부가 관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부위를 가지고 있는 둘레개는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유두체하고 시상의 앞쪽 부분하고요 연결을 하고 이것들은 해마와 연결하는 부위예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내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활 이 부위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쪽 섬유 다발은요. 여기 보시면 사이막, 기대매, 편도체, 앞돌리랑 시상하부 중간에 그물체 연결가 돼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안 보던 용어도 많고 그쵸.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책이나 인터넷으로 우선 기능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우리가 평면도로 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도록 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왜냐면 계속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가져서 지금 이 부분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찾아봐 주시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둘레개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림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 부위를 연결을 해서 여러 부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결과를 낸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꼭 외우세요 라고 하는 거는 국가고시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도체 그 다음에 뭐예요? 앞들이랑 이런 부분들 용어를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에도 있고요. 인터넷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이 부분들을 다 찾아가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할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둘레개의 연결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어느 부위다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둘레개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기억은요.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냐면 서술적 기억과 그 다음에 절차적 기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서술적 기억은요, 여러분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언어로 표현된 것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고요. 절차적 기억이라는 것은 기술이나
습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행동과 관련된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시 서술적 기억은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을 우리가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의식적, 외재적, 인지적 기억이라고도 해요. 또한 이것은 세 개의 단계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고 눈을 감으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쓰는 글을 보고 바로 눈을 감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눈 감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너무 쉬운 용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서 안 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 눈 감으셔요. 어때요? 보지 마세요, 영상. 여러분은 지금 제가 뭘 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용어가 되게 익숙했던 분이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즉 이렇게 짧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단기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즉식 기억이라고 해요. 즉 단기적 기억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냥 스쳐가는 거, 그 다음에 잠깐 머물고 나가는 거, 이걸 두 가지 다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기 기억을 즉각적 기억과 단기 기억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단기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즉각적 기억과 단기 기억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즉각적 기억은요, 둘레개가 관여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관여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또한 이 1단계에서는 제가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썼어요. 그쵸?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돌아서 잊어버리는, 그냥 살짝 스쳐가는 언어인데, 내가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짧은 기억, 즉 1, 2초 정도 지속되는 정도, 아주 짧은 기억이고, 이것은 1차 감각 영역과 감각 연합 영역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단계에서는요, 이 자극을 통해서, 제가 아까 뭐라고 썼냐면 배잘이라고 썼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억을 하는데 1분 이내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속적으로 암기나 학습은 하지 않았으나 내가 이 부분을 몇 번 봤더니 이 인식된 자극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이것을 우리가 단기적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즉 즉각적 기억과 단기 기억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 기억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지속적인 암기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강화시켰다면 뭐가 되냐면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어를 계속 암기를 하는 거죠. 단어를 외우듯이 우리가 암기력이라고 하거나 우리가 외우기라고 하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중간고사까지 혹은 기말고사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기 기억은 우리 대뇌에 한 부위만 저장을 할까요? 아니에요. 마이너트 바다 핵에 의해서 대뇌에 여러 부위로 저장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대뇌 부분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시각 부분도 정보를 주고요, 청각도 주고요, 그냥 감각도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시각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영상을 통한 시각 정보는 어디요? 1차 시각 영역에 가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1차 청각 영역에다 가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을 통한, 즉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1차 감각 영역으로 가요. 얘네들이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우리가 감각 연합 영역으로 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둘레길을 통해서, 즉 파베칙 회로를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절차적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절차적 기억은 기술과 습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절차적 기억이라고 했고, 서술적 기억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절차적 기억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나.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글쓰기.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쓰기라는 글을 쓰는데, 우리가 아주 옛날 저희가 유치원 시절로 돌아가면 기역을 따로 배워야 되죠. 니은도 배워야 되죠. 리을도 배워야 되고 디귿도 배우고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우리가 칸에 점쳐 있는 이렇게 줄 이렇게 쳐져 있는 데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따라 그리라고 해서 무한 반복으로 우리 연습을 했었어요. 이 단계가 우리가 절차적 기억에서 인지적, 즉 인지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즉 아이가 어떤 과제를 따라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따라 그렸어요. 그냥 우리는 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림을 따라 그리듯이 그렸는데, 이 따라 그리기를 과제를 이해를 하고 내가 이것을 따라 그려야 한다라는,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특정 활동, 우리가 글을 쓴다라는 특정된 활동을 학습시킬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 칸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이 선 따라서 가다가 내려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이렇게 쳐져 있는데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쓰다가 어느 날 보면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칸에 맞춰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 단계를 우리가 연합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인지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보다 더 활동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점선이 있는 부분에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선에서 시작해서 끝에서 끝나서 다시 내려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했다고 하면 다음에 어때요? 그냥 이렇게 따라 내려서 그림을 그리죠. 이것처럼 보다 더 활동이 단순해지는 단계를 우리가 연합 단계라고 해요. 그러면 자동 단계는 어떤 단계겠어요? 우리 나중에는 이렇게 줄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선생님 얘기하면서 기억 쓰세요, 니은 쓰세요, 디귿 쓰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받아쓰기 하죠. 가, 나, 다 이렇게 글쓰기도 해요. 이때 뭐예요? 줄 따라 그리나요?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그냥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쓸 수도 있고 생각나는 대로 쓸 수도 있고, 즉 글을 쓰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글쓰기에 주목적이 되는 단계, 즉 주의력이 글을 쓰는 자체, 이 그림을 기억, 니은 이런 것처럼 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는 단계가 아니고, 즉 주의력이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자동 단계라고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요,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 글을 쓸 수 있는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전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운전면허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러 처음에 가면은요, 여러분 이 강사가 뭐부터 설명을 하냐면 이건 핸들이고요, 이거는 브레이크고요, 이거는
수동으로 타신 분은 이건 크러치고요. 이거는 백미러고요. 이것은 사이드미러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백미러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게끔 맞추셔야 되고요. 의자 높이는 혹은 의자 깊이는 어떻게 하시는 게 맞고요. 백미러는 어떻게 해주시고요. 시동은 어떻게 거셔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 단계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나면은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시험 볼 때 이런 단계가 되죠. 시험을 보면 이제 시험 감독관이 옆에 앉아 있으면 딱 시동 걸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사이드 미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뭐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좀 더 생각을 구체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는 이 단계가 연합 단계가 되는 거고요. 자동 단계는요. 저처럼 이제 운전 한 20년 한 사람들 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냐면 시동 걸면서 옆에 사람하고 말하고 커피 마시고 통화하고 이래요. 물론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통화는 금기인 거 아시죠? 하지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어떻게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단계, 즉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 운전과 관련해서는 주의력이 필요가 없어요. 단 우리는 뭘 주의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앞에 무엇이 있고 앞차 간격,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이제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한 주의력이 필요한 거죠. 즉 단순하게 운전에 대한 집중력이 아니고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 이것을 우리가 자동 단계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쉬워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로 해요. 둘레개의 구성과 기능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제가 과제를 내드리지 않으나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에서 이 영상에서 나간다는 거. 제가 중간고사 문제 힌트를 드린 거죠. 되셨죠? 과제는 안 내드리는 대신 이 부분은 중간고사에서 어느 부분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